낚시하기 좋은 계절, 요즘은 바다 낚시가 대세. 하지만 즐거움도 잠시, 변화무쌍한 해안 날씨. 어느 순간 갑자기 무시무시한 파도의 위력이 펼쳐지고 무서운 파도 앞에서 사람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데 과연 파도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예고 없는 참사, 너울성 파도, 그 위력의 비밀. 2008년 5월 충남 보령 죽도 방파제에 밀어닥친 높은 파도. 9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참사. 비단결 같던 파도가 순식간에 성난 살인마로 바뀐 까닭은 참사의 원인은 바로 너울성 파도. 바람에 의해서 생성된 파도의 진행 양상은 바람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파도는 아주 서서히 형성됩니다. 바람이 잠든 후에도 파도는 계속 퍼져나가는데 오히려 바람이 잠든 후에도 파장이 점점 길어지는데 이를 너울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너울이 형성되면 영원토록 지속이 되면서 폭이 넓을수록 에너지를 흡수하는 잠재력이 더 크고 더 멀리 퍼져나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너울성 파도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일어난 풍랑이 다른 해면으로 밀려오는 현상이다. 2005년 10월 22일 단 하루 동안 동해안 곳곳에서 이상파랑이 발생했다. 강원 강릉 주문진 항과 울산시 북구 정자 방파제 그리고 경북 포항 임곡 방파제에 이르기까지 총 4명의 인명피해를 낳은 원인은 바로 너울성 파도. 최근 너울성 파도의 습격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는데 소방방재청의 조사에 따르면 꾸준히 사고가 발생하면서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과연 너울성 파도의 원인은? 서해상에서 발생한 이상 장파가 서해연안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국지적인 지역 영향 등에 의해서 파고가 증폭되어서 이상파랑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장파의 발생 원인은 해양과 대기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 이상파랑은 드문 현상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생 메커니즘의 복잡함과 관측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그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너울성 파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예고 없이 등장한다는 점. 바람을 동반하는 일반적인 파도와는 달리 너울성 파도는 해양 속도보다 빨라서 바람이 뒤이어 따라온다. 따라서 예측이 쉽지 않은 너울성 파도. 그 힘도 어마어마해 더욱더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너울과 파도를 비교하는 화면을 살펴보면 확연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풍속에 따라 움직이는 파도와는 달리 너울성 파도는 방파제에 부딪히면서 그 위력이 30에서 40배는 더 커진다. 따라서 일반 파도나 풍랑과는 비교 불가. 예측하기도 어렵지만 일단 발생하면 그 위력 앞엔 모든 게 속수무책이다. 높이 3m 파도가 1.5톤의 힘이 작용하는 반면 이상파랑은 무려 100톤 압력이 발생. 게다가 방파제의 인공 구조물인 테트라포드와 부딪히면서 육지를 덮친다. 파도의 힘이 소멸되기보다는 위력이 커지는데. 방파제 사고 주의보. 최근 들어 바다 낚시를 하거나 방파제에서 산책을 하다 사망이나 실종 등의 사고를 당하는 뉴스가 종종 보도되고 있는데 대부분 파도의 순간 덮침으로 인해서 방파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외지 관광객들은 해안 날씨나 지역 실정에 어두워 사고 당하기가 더 쉽다. 방파제에 설치되어 있는 테트라포드는 이와 같은 파도의 충격량을 완화시켜서 방파제 및 정박해 있는 선박과 해안의 시설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다 낚시를 하기 위해서 테트라포드 위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위험에 노출된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구명조끼도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즉 돌발적인 너울로 인해 미끄러져 넘어질 경우 머리가 테트라포드에 부딪혀서 뇌진탕을 일으킬 위험이 높습니다. 예측 없는 갑작스런 사고로 알려진 너울성 파도. 하지만 주변 기상 상태를 주의 깊게 관측하다 보면
어느 정도 발생 시점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다고 한다. 너울성 파고의 예측은 저희가 태풍이 발생했을 때라든가 또 태풍이 저 멀리 먼 태평양 바다에서 태풍이 발생했을 경우에 너울성 파고가 먼저 밀려온 다음에 태풍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너울성 파고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요. 저희가 슈퍼컴을 통해서 해양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에서 모의된 그 결과들을 가지고서 지금 여기 보시면 파랗게 나오는 그런 영역들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파고의 변화 그리고 바람의 강도를 통해서 이 바람이 강해지는 것이 우리나라 쪽으로 다가오는지를 관측하게 됩니다. 정확한 예측은 어려워도 기상 조건이 안 좋으면 발생 확률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 따라서 풍랑주의보나 태풍주의보 시 방파제나 해안가의 접근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특히 이럴 경우 바다 낚시는 절대 금해야 한다. 사고에 대비해 소방방재청은 앞으로 해안 관광지 등에 방파제나 안전패스, 로프 등의 시설 설치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연말까지 위험 안내 표지판, 출입 통제 장치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해안가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위험구역으로 설정하여 현장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위험 안내 경고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현장 담당자 등이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다 낚시를 할 때는 밤낮 상관없이 나홀로 낚시는 가능하면 피하고 방파제의 발판이 안전한지 필히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파도가 많이 치는 날은 낚시를 자제해라. 예고 없는 참사 너울성 파도. 해안가를 나갈 때는 항상 기상예보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날씨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무엇보다 파도가 거센 날은 무리한 바다행을 자제하자.